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또 문제제기까지 나왔는데요. 누가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빙 교수직 최근에만 한 16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임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엄격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고. 자, 지금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의 오늘 최고위 발언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오늘 명단이 새로 또 나왔다고 하던데요. 천상철 차장. 네. 지난번에 월요일 날 새누리당 이노구인 의원이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오늘 35명의 명단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명단이 다른 건가요? 네, 14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건데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해봤더니 박원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7명, 시민단체 11명. 시민단체는요, 뭐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같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 일했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야권 인사, 노무현 정부 인사, 그다음에 노조 간부, 안철수 의원 측 인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35명. 제가 그걸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노건 의원과 통화해봤더니 한 70명 더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은 명단이고 또 작은 또 직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연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35명인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이인재 최고위원이 얘기한 서울시립대에 16개 자리를 만들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또 박원순 시장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6개 자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빙 교수, 객원 교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초빙 교수는 뭐 시간 강사는 좀 다르지만 또 전임 강사도 아닙니다. 다시 정원 외 교수로 꼽히고요. 1년 계약을 하는 시간 강사와 달리 단연 계약을 보통 체결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그 교수실, 연구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월급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초빙 교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장이나 그 위에 인사권자가 쉽게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서 16개 이상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임명된 것으로 새누리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봉은 한 6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정도 계산하면 한 6억 원 정도의 세금이 결국엔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뭐 교수가 연구 잘하고 또 학위 있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한 명 예를 들어 보이자면 통합진보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들었던 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전 최기업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전격 발탁이 됐는데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탈당한 상태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홍진당 해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이 충격과 이 상실감을 고려할 때 좀 부적절했던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결국엔 한 40여 명 정도의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자, 지금 뭐 이 가운데 좀 우파 인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자, 이 인사 결국엔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하면 우리가 그 소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시장, 어떤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이처럼 지속적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욕먹는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선 전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 직접 깊이 몸을 담그고서 어떤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어떤 실제 앞으로의 그 경선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서 본인의 손발이 돼서 기획, 정책, 그다음에 조직 이렇게 띄워줄 과거의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경력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측근들을 요소요소에 심어서 본인의 확실한 우군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전투력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전임 시장들보다 깨끗하게 인사를 할 것으로 기대해서 더 충격입니다. 잘못된 인사들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인사가 만일에 예를 들어 뭐 공모 절차와 예. 같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그 하자를 따지거나 또 자격의 유무를 시비할 수가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나머지 그 내용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되게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의 어떤 인사 행위를 갖다가 법적으로 쟁송을 통해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 내규가 어겨졌거나 예. 또는 그 정치적 견제를 통해서 이래서는 대선 못합니다 라고 정말 용기 있는 측근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지시키기 전에는 아마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지열 변호사, 지금 법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을 들어봤는데, 자,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래도 좀 견제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계약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시와 그 인사와 결합하는 인사계약이라서 그거를 그냥 도달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아마 그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인사하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새롭게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시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계약을 할 때도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도 아마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천상철 차장께 질문을 또 이어갈게요. 자, 지금 오늘 이인재 최고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거론했는데, 자, 감사원 감사가 서울시에도 가능한 건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취재를 해보니까 감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인데, 이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 명의로 박 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새누리당 진상조사위 구성,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는 이제 직권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이 이제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500명의 이 서명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또 청구하는 제도가 또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수시감사가 또 있고, 또 운영위에서 또 감사를 해라,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쉽게 감사원에서 감사에 나설지는 조금 의문이다,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2011년 재보선에서 붙었던 두 사람인데,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앞으로 쟁점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임자들이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이명박 시장도 있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한 거냐, 네. 과거에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네.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낙하산이다라고 하면 그 본인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본인이 잘 알거나 측근을 갖다 꽂아 놓는 게 이제 낙하산 인사라고 예. 정의를 할 때, 사실 과거에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때도. 그러나 이명박 시장의 경우는 대체로 시장 때부터 이른바 실용주의 인사. 예.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적합한 자격이나 이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갖다가 기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들이 좀 아는 인사들이 끼어 있는 정도였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비교적 전문가를 중시하는 인사를 많이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이른바 이념적 코드에 입각한 인사,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정원 서울 메트로 사장 얼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메트로라는 게 결국에 지하철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 증권산업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자, 이 투자증권 법인 본부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정치권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모양인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